오늘은 신광한 소설 하생구우전 절정 부분. 여인이 부활하고 난 후 여인의 부모가 하생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여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를 설득해 마침내 하생과 여인이 부부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광환이 지은 작품집 소설집이네. 기이한 이야기를 썼나봐요.에 실려있는 소설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금오신화에 실려있는 이 만복사 저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 주인공인 인간과 여자 주인공인 귀신의 사랑. 당연히 전기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걸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명혼소설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사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한 애정의 성취, 또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등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우리가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 점쟁이 체크 들어가야 돼요.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시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나요?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덤에 도착해보니 공간의 이동이 되겠죠. 무덤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이에 이상히 여겨 파보았다.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가슴에는 따스한 기운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전기성이에요. 유모알미를 시켜 쌓고 술에 태워 돌아왔다. 의원을 부를 겨를도 없어서 요동되지 않게 가만히 놓아주었는데 해가 저물 무렵에 바야흐로 여인이 깨어났다. 여인의 환생. 부모를 보고 가늘게 흐느낀 이거죠. 조금씩 안정이 되었다. 부모가 물어보았다. 네가 죽은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더냐? 라고 하는 것은 하생의 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떠올랐죠. 외간 남자, 처음 보는 남자하고 하룻밤 잔 게 그게 되는 거야. 이제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굳이 물으니 여인이 비로소 말을 하는데 하생이 했단 말과 꼭 들어맞았다. 온 집안 사람들이 무릎을 치며 놀라워했다. 이렇게 되자 하생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 당연히 좋아져야지. 며칠이 지나 여인이 건강을 회복하였다. 시중이 성대한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고 이어 집안 형편이며 장가를 들었는지를 물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시중이 사위를 고르는 결혼 조건은 첫 번째가 집안 형편이요, 두 번째가 결혼 여부네요. 하생은 장가는 아직 들지 않았으며 하는 거 보니까 두 번째 거 패스. 아버지는 평원 고을의 교생이었는데 교생? 그냥 학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만학도네. 이미 거기다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 1번 집안 형편이 퀘스천이네요. 시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부인과 의논하더니 말했다. 하생의 용모와 기계로 보아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까 용모라든가 기계, 즉 사람 됨됨이로 본다면 이건 베리굿이야. 무조건 통과야. 그런데 문제는 집안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가문이 문제래. 가문. 그 다음에 일도 또한 이 두 사람이 맺어지게 된 과정 또한 꿈같이 허탄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인연이야, 우리 딸 이런 인연 만났어 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해. 왜?
죽었다 살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손사를 이룬다면 세상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길까 염려된다는 것은, 시중이 껄끄러운 이유는 첫 번째는 집안이야.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그게 찜찜한 거야. 아니, 불안한 거야. 그래서 하생과의 결혼 반대 이유는 첫 번째는 집안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많은 답례품을 주어서 보답하는 것이 어떻겠소? 한마디로 물질로 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 일은 대인께서 알아서 할 일이니 부녀자가 어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인데? 근데 당신은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버지가 주재를 했다는 거예요.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하루는 다시 잔치를 열고 하생을 위안하는데 하생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으면서도 혼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말하는 거죠. 혼인시킬 의사가 없다. 그러냐, 하생 어때요? 열받죠. 분한 마음으로 처소로 돌아와 가슴을 치고 속상해하며 여인이 약속을 저버린 것을 원망했다. 한마디로 여인에 대한 배신감인데 실질적으로는 여인이 그런 건 아니죠. 일정 정도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이어 시를 지어서 유모 할미에게 부탁하여 여인에게 전하게 하였다. 결국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시중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음을 여인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여인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는 이래요. 흙탕물 옥에 묻어도 옥은 변함이 없을 테고 봉황이 제 둥지를 찾았으니 난세를 돌아보려 하겠는가. 팔 위에 눈물 자국 아직도 또렷한데 다만 이제 도리어 꿈속에서나 보겠구나. 뭐래니? 라고 한다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자질이 흙탕물이 묻는다고 해서 옥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흙탕물은 하생의 외적 조건, 아버님이 없으시고 돌아가셨고 집안이 가난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옥은 하생의 어떤 자질, 능력, 기타 등등, 아니면 하생, 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봉황이 제 둥지를 찾았다는 것은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여인이 부모를 만난 거예요. 난세를 돌아보려 하겠는가? 이때 난세는 하생을 의미하겠죠. 팔 위에 눈물 자국 아직도 또렷한데, 팔 위에 눈물 자국이라는 것은 그 무덤에서 여인이 울면서 얘기했던 거, 그걸 얘기해요. 다만 이제 꿈속에서나 보겠구나, 헤어지고 나면 볼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하생의 원망이 드러나고 있다. 더더군다나 마지막 구절은 여인과 헤어지고 나면 꿈속에서나 여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꿈속이 하생이 여인과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합니다. 여인이 시를 보고 놀라 그동안의 사정을 물어보고 비로소 부모가 하생을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 뭡니까? 혼사장의 모티프죠. 를 알았다라고 하는 건 여인은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일절 음식을 먹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했네요. 여인의 적극적인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모가 속으로 딸의 마음을 알고 병의 빌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딸이 울면서 말했다. 부모를 멀리하는 것도 효도입니다마는 부모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는 것도 역시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미안, 내가 효도라고 그랬니? 쏘리. 부모를 멀리하는 것도 불효입니다만 부모의 사소한 잘못을 들추는 것 역시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부모님을 소원하게 서먹서먹하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 보면 내가 잔소리하게 되고 한 소리 할 것 같다. 자식된 도리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부모께 누를 끼칠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소한 잘못이 뭔데? 그러더니 혼사를 반대하는 거죠. 신의를 어기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하거라. 못할 말이 무엇이냐?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인이 비녀와 귀걸이를 풀고 일어나 절을 하고 대주하며 말했다. 아버님이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날 기르시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길렀다는 걸 부생모육이라고 합니다. 자, 깊은 사랑 받은 막내 어여쁘게 자라났답니다. 정숙하게 집안에서 음식 솜씨 훌륭했고 저녁 문안 아침 조반 탈 없이 해냈답니다. 자, 여기까지는 행복했던 삶이죠. 그런데 옥황상제의 노여움이 악한 집의 재앙이 되었습니다. 옥황상제가 왜 열받았는데 그거는 아까 저 앞에서 여인이 하생에게 무덤에서 한 얘기를 기억하면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거죠. 죽고 다치게 했어. 권력의 요직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샀죠. 만극하신 부모 은혜 근심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심이라고 하는 건 자식을 잃은 슬픔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은 게 결국 뭐야? 옥황상제 때문이야? 아니지. 아버지 때문이지 뭐. 결국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의 악행으로 인한 옥황상제의 노여움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 아들을 두었는데 부모 먼저 죽게 되어 죄 없는 우리 남매 무덤 덮은 가시덤굴 하늘은 밝으셔 덕닦음을 아시고 아버지가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 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가지 착한 일로 시중에서 큰 옥사에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을 살린 거 이 몸에 은혜를 내리셨지요. 부활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의 과정을 쭉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혼백이 돌아갈 길이 있어 지하에서 일어나서 잠 못 들고 가슴 치며 원한 맺는 긴긴반에. 자, 혼백이 자기 영혼이야. 돌아갈 길이 있어.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 갈 도리가 없네. 방법이 없네. 무덤을 파서 자기 시체를 꺼내줘야 되는데 꺼내주질 못하네. 왜? 남들은 다 죽은 줄로 아니까. 더더군다나 이게 영원히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네. 다음날 새벽까지 기한인데 그 기한으로 무덤 속에 갇혀있게 됐으니까 그냥 완전히 생매장당할 뻔한 거죠. 동산 위엔 달도 밝고 반가워라 님을 만나 하생을 만나 단단히 맺은 언약 같이 죽자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담을 뚫고 지붕을 뚫어 한마디로 무덤을 판 거죠. 죽은 목숨 살렸으니 황천엔 길이 없으나 무덤굴엔 통로 있겠지요. 한마디로 하생은 부모님께 내가 묻힌 곳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려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린 은인이다. 즐겁고 즐거우니 그 즐거움이 크답니다. 나무 꺾지 않으시고 이슬길도 아니가고 은혜 갚을 생각하다 이에 사랑을 주었답니다. 이건 하룻밤의 불장난이 아니다. 생명을 준 은인에게 보답하는 일이다. 아버님, 어머님, 이제부터 앞으로 복받을 일 많이 하여 후손 편안케 하옵소서. 어찌 운명을 어기고 한마디로 뭡니까? 하생과의 인연을 어기고 제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끼륵끼륵 기러기 울고 아침 햇살 비춰오니 방실방실 복사꽃은 떼놓치면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복사꽃은 떼놓치면 아니 됩니다가 포인트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님을 다시 만나는 것은 저의 소원, 저의 결심이랍니다. 한마디로 적극적 성격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식용용품 백주시는 굳은 마음 맹세한 시거니 이럴 줄 알았다면 깨어나지 말 것을. 시경에 있는 용풍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식용용풍 백주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나라 태자 공백이 그의 처 공백이 죽자 공강이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안 돼, 너 결혼해야 돼, 이러고 평생을 살 순 없잖아 하고 재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공강이 백주라고 하는 시를 지어 맹세하고 절개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깨어나지 말 것을, 부활하지 말 것을, 백주시를 지은 공강이여 귀신되어 함께하리, 나는 죽겠다, 이 소리죠. 시중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말했다. 나의 충성스럽지 못함과 자애롭지 못함이 너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구나. 자애롭지 못한 건 내가 알 것 같아. 근데 충성스럽지 못하는 건 또 뭐야? 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요직에 있으면서 사사롭게 남을 비방하고 모함했다는 거야. 그것은 결국은 임금의 덕을 어지럽힌 것이다. 그래서 충성스럽지 못함, 불충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유롭지 못함은 결국 자기로 인해서 자식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깨달음과 반성. 남녀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니 너를 위해 성사시켜보도록 하마. 이제는 설득이 됐네. 뭐 이럴 걸 가지고. 모부인 역시 위로하며 달래었다. 여인은 비로소 일어나 머리 빗고 화장을 하고 그렇죠. 유물을 통해 하생에게 답시를 적어 보냈다. 뭐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상황을 하니까 이제 시가 읽혀. 갓솟은 환한 달빛 산골에 가득한데 도리의 본 마음을 나비가 이미 알았더라. 이 도리의 본 마음인지 자기 자신이겠죠. 나비는 하생이고요. 돌 위에서 맺은 원한 노랫소리 울려나니 일찍이 옥황께 이몸 운명 정하셨네. 옥황께서 이몸 운명을 정했으니까 이건 뭐야, 팔자야, 그죠? 이거 천생연분이야. 시중이 듣고 이 일을 늦출 수가 없겠구나 하고는 즉시 하생을 불러 혼인시킬 뜻을 전달하며 말했다. 혼례에 쓰이는 물건은 우리가 마련하겠네. 너 돈 없잖아. 드디어 하생을 그의 숙소로 돌려보냈다가 나를 가려, 나를 선택하여 택일하여 예를 갖추어 맞아들였다. 하생은 여인과 다시 만나 비단장막을 치고 촛불을 밝히고 마주하니 완연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되었다. 결국 귀신하고 결혼한 거야. 부활해서. 하생이 말했다. 하생 왈. 새로 결혼하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인데 헤어졌던 부부가, 왜 헤어졌던 부부야? 잠시 혼사장애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반대로. 그거예요. 다시 만나는 것이야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소? 나와 그대는 새 즐거움과 예정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니. 왜 보통 사람들과 달라? 죽어서까지 했잖아. 세상에 많고 많은 부부 가운데 우리 같은 자가 누가 있겠소? 내용 어려워요? 나는 별로. 따로 필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여인이 말했다. 일찍이 들으니 불가의 삼생설은 윤회설이에요. 그죠? 전생과 현생과 내세, 후생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이것이랍니다. 과거에 이미 난궁과 더불어 부부가 되었고 지금 또 난궁과 더불어 부부가 되었는데 다만 미래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생의 인연을 맺은 일이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이로부터 부부가 되어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양홍과 맹광, 극결과 그의 아내라도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야, 이런 거 나오면 또 양홍과 맹광은 내가 알아요. 왜? 요건 되게 유명해요. 근데 극결과 그 아내? 이거 어디 잠깐 본 듯도 하고 안 본 듯도 하고 좀 그렇네요. 자, 봅시다. 양홍과 맹광하고 관련된 건 거한재미예요. 거한재미가 뭔지는 알죠? 그래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으로써 내외가 서로 신뢰를 쌓고 가정을 화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한재미고사의 주인공이에요. 쭉 읽어봐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맹광은 못생겼네요. 자, 양홍 같은 훌륭한 분이 아니면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그녀의 부모가 알 수 없이 양홍에게 청용을 하는데 양홍이 결혼을 하였다. 그들은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았는데 양홍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맹광은 밥상을 자기 눈썹 높이까지 올려 남편에게 마쳤다.
그래서 훗날 사람들이 남편을 깎듯이 공경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거한 재미라고 하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극결과 그의 아내는 상경여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상경여빈, 서로가 공경한다는 거야. 뭐처럼? 손님처럼. 부부간의 손님을 대하듯 서로 존중함을 이루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진나라 때 서신이라고 부르는 대부가 있었다. 하루는 서신이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사내를 보았다. 아내로 보이는 여인이 새참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아내는 사내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공손히 받아 올렸다. 그러자 사내도 똑같이 예를 갖추어 그것을 받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경여빈이라는 것은요, 좌전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광한의 하생기우전 절정 부분, 여인이 부활한 후 여인의 부모 시중이죠. 결혼을 반대하자 여인이 식음을 전폐하고 부모를 설득해 하생과 인연을 맺어 부부가 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